오늘 시간에는 집값 담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담합이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행태인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전에는 주로 그 분여회에서 그런 행태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 오픈 채팅방이 워낙 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이런 행태를 띠는 건 아니고요. 특정 단지에서 좀 그런 결과가 드러나긴 했는데, 하지만은 모두들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한국인에게는 이 아파트라는 자산이 그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러면 이 집값 담합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좀 뭐랄까, 공인중개사를 좀 후드러 패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접수 받았는데 그 매도자가 급히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매죠, 급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데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10억에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 올렸습니다. 9억에 올리는 순간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시세가 1억 떨어진 매물이 올라왔다고? 그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매니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뭐 매수 매도 계획이 없는데도 그 매일매일 그 심심하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 그 매도 호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부동산이 9억에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입주민 한 분이 전화합니다. 아 이거 실매물이세요? 아니면 이거 뭐 미끼 매물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있는 매물이고요. 예, 그 몇 동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 시세가 10억 이상 나가고 못해도 뭐 11억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우리 아파트 가치를 훼손하는 가격을 왜 올리셨습니까? 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일단 이게 1차 협박인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매로 9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실거래가가 이제 딱 찍혀버리니까는 그 호가라는 개념이라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 실거래가는 그 아파트의 시세를 나타내주는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찍혀버리면은 이제 진정한 협박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죠. 아, 그 삼성 그 암흑의 부동산에서 그거를 9억에 팔아버렸대, 우리 아파트를 9억에. 야,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이제 매물 내놓지 맙시다. 그 부동산은 진짜 우리 아파트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부동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려서 입주민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삼성 그 암흑의 부동산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작살이. 왜냐면 주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들은 그 아파트 단지 내 그쪽 매물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중개업소는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협박 중에 협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 그 특정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되면은 이게 그냥 뭐 벌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집값 담합을 하면서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협박하고 이런 행태를 왜 벌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회 특유한 그 아파트 문화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서울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빌라라고 하죠. 이게 법정 용어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퉁해서 빌라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주거 형태가 괜찮죠. 무엇보다 빌라 밀집 지역들은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협소하고 인도와 도로 간의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그 주차장을 다 지하로 빼버리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는 그 지상은 다 인도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
그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주차도 일렬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주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다 지하에 있고 그 주차 대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아파트를 또 비교하자면은 그 전반적인 민도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는 소위 말해 길방 같은 게 많아요. 길방 막 길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를 피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또 가래침을 뱉습니다. 그 담배를 피면서 가래침 뱉는 걸 보면은 아름답진 않죠. 보면은 바닥도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근데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가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야, 저런 몰상식하는 인간이 있냐,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냐 해가지고 아예 낙인이 찍습니다. 낙인이 찍어. 그래서 눈치 봐서 사람들이 담배를 잘 못 피워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한국 내에서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한국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특유의 그 비교 문화, 서열 문화 때문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게 서열화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나이에서부터 서열화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초면에 그 인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나이를 먼저 묻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 위에 사람인지 내 아래 사람인지 나랑 동등한 사람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뭐 깊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학벌을 따질 것이고, 일단은 뭐 대학까지 나왔냐, 대학을 나왔으면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새는 외모, 키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따지는 편이니까요. 오죽하면은 한국이 그 성형수술에 대해 그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비교하고 서열화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거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형성하는 게 역세권 인접 지역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학군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뭐 초품화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에 바로 붙어있다 하더라도 시세가 꼭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배정받는. 근데 그 범위가 그 만약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이 전부 빌라 밀집 지역이라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그 좋은 가격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그 초등학교 배정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있으면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좋은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가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구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를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투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요인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 70-8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 재산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몰빵되어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러니까 전 재산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값 담합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협박하고, 그리고 금매로 이렇게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금매로 팔려는 다른 입주민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아주 이게 야만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주거 환경으로서는 본인의 삶의 행복도에는 오히려 저하가 될 수가 있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